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안녕하십니까. 탱크 목사의 청년 벙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우리 똑같은 친구들을 모셨습니다. 박수. 네, 여러분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꿈을 이루는 곳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는 곳이기도 한데 직장에 대한 것입니다. 직장과 직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은 질문으로 들어갈 건데 그 질문이 뭐냐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여러분들이 꿈꾸던 직장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던 직업과 동일한 직업 그런 계통의 직장인가? 그렇다 O 아니다 X. 자, 하나, 둘, 셋. X. 두 분은 동그라미네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미디어 쪽을 하고 싶었고. 네, 원래 미디어 하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전공도 네. 그쪽이고. 전공도,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족도는 지금? 만족도는 굉장히 높진 않습니다. 꿈의 직장을 다니는데도 만족도는 중간.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직장의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세연이는요? 저는 원래도 좀 사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만족도 자체는 높은 편이에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거의 1인 기업이죠? 네. 직원이 2명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직원도 있는데. 네. 그러면 직원 둘의 만족도는 어떤 것 같아요? 엄청 좋죠. 환준이는 꿈이 뭐였어요? 저는 구체적인 직업에 대한 꿈을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꿈이 네. 아닌 것도 아니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과를 선택할 때도 경영학과라는 걸 좀 선택을 했어요. 좀 많이 포괄적으로 볼 수 있게.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은 만족도가 어느 정도예요? 저도 중간 정도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족도가 낮을 때는 언제예요, 희영이? 성장한다고 생각 들지 않을 때, 배울 게 성장한다고? 없을 때. 근데 직장에서 뭘 배우고 싶어요? 일단 저보다 조금 더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 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네. 매니징 스킬이나 좀 업무적인 어떤 보고하는 형태나 근데 그거는 그냥 직장 생활을 계속 하면 늘지 않나? 위에 상사를 누구를 네. 만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나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뭐 이직하기 전에는 전 사실 팀장님한테 배울 게 없었어요. 딱 봐도 제가 오히려 더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되게 배울 게 많아서 네, 그 부분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만족도가 중간 정도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의 만족도도 높고 직장의 만족도는 좀 낮고. 그런데 그러면 그 중간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저 직장 다닌 지가 이제 한 15년 정도 넘은 것 같아서. 그런 얘기 하면 나이가 많아. 그런가요? 되게 어렸을 때 들어갔습니다. 막 이래. 근데 그 갭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스스로에게 투자를 하면서 그 번 외의 에너지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의 만족도가 중간인데 업에 대한 만족도 높으니까 그거에 대한 빈자리는 스스로 채워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세 분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내가 충성할 만하다라고 느껴요? 아니요. 아니요. 셋 다? 네.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대부분의 청년들도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성할 만한 가치는 아니지만 어차피 내가 직장은 다녀야 되니까 직장을 다니는 그 정도의 수준이다. 아니면 그거보다는 좀 높다. 어려운데. 어려워요? 이게 스테이지마다 좀 다른 것 같은 게 초반에 제가 첫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충성도가 정말 높았어요. 이 회사에 뼈를 묻겠다. 까진 아니더라도 그래도 되게 높았는데 지금 이제 한 어느 정도 한 8, 9년 되다 보니까 그 회사의 어떤 전반적인 모습이 다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긴 굳이 이 회사가 나를 위해 주지 않는데 내가 이 회사를 굳이 충성해야 되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의 이직률이 높은가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연봉이잖아요. 이직을 해야 연봉이 올라간다고.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돈 때문에 가는 거네. 그게 주는 만족감이 커서 이직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차피 충성할 수가 없는 직장이니까 네. 돈이라도 많이 받아야 돼. 그렇죠. 네. 이직 해봤어요? 이직해봤습니다. 근데 이직할 때 가장 중요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 회사를 더 다니게 됐을 때의 제 모습을 그려봤을 때 지금 퇴사하나 3년, 5년 후에 퇴사나 비슷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퇴사를 했던 것 같아요. 첫 퇴사를. 중요하죠. 네. 지금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직업과 직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네. 사실 이제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내 삶이 중요하다. O. 내 가족 그리고 환경 그런 것에 내가 맞춰서 내 삶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이나 뭐 이런 모든 부분이나 내 살아가는 데서 가족이나 환경에 맞춰서 내가 결정하는 편이다. 아니면 나는 내 삶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한다.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한다. O. 그렇지 않다. X. 하나, 둘, 셋.
이것도 둘둘이네. 그러니까 이기적인 인간들이구나. 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게 지금까지 결정해 왔어요?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가족이 있었다면, 결혼을 했다면 당연히 네. 좀 달라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니니까. 그래, 근데 부모님도 있고, 네. 그 여러 가지 환경들도 있는데, 네. 그거보다는 주도적으로 살았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와, 내가 봐도 그런 거 맞는 것 같아. 네. 그래서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 예, 희영이도 그래요? 네, 저도 부모님 생각했으면 사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결정을 안 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예. 부모님이 독일에 계세요. 예. 왜 X에? 저는 좀 주변 생활 환경이나 저의 가까운 사람들한테서 얻는 안정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반하게 됐을 때 오히려 저 스스로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지금 리스크가 큰 사업을 하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리스크가 작은 월급 받는 사람들인데 네. 가족에게 어려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니고 이제 가족이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사업을 결정할 때 그게 가장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나의 사업이 우리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나눴고 모두의 동의를 얻고 내가 만약에 거지가 되면 밥은 먹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동의를 얻고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했어요. 일단 가족한테 피해를 끼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네요. 그 누군가 나를 이제 책임져줘야 되는 상황이 혹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지금 가장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총각 때부터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총각일 때는 그냥 부모님 생각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부모님 가족들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저도 부모님이 또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지방에 남아서 그 근처에서 뭐 직업을 구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서울로 올라와서 직장을 구했고요. 근데 반면에 지금은 이제 가족을 이루었고 또 슬아의 자녀 한 명이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 자녀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더라고, 당연히. 그래서 너무 뭐 먼 곳으로 간다거나 뭐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자녀에게 끼칠 뭐 영향도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거나 뭐 그러면 또 너무 하잖아요. 네. 직장이 지금 대체적으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데 그 불만족이 조금 어느 때는 극에 달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의 셀프 컨트롤, 나만의 컨트롤 방법, 때려치지 않고 내가 그걸 지키는 방법, 노하우가 있으면 하나씩 얘기해봐요. 전 사실 일주일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때려쳐야겠다 라는 결정이 있었는데 오늘 때려치고 온 건 아니죠? 네, 오늘 때려치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셀프 컨트롤 했던 거는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이랑 좀 비슷한데 오늘 일단 살자 였어요. 내가 섣불리 결정했다가는 후회할 수 있으니 오늘을 일단 살아보자. 그렇지. 그래서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은이는? 저는 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때려치고 싶은 순간이 있어서. 여기까지? 네. 집에 오니까 너무 이제 몸이 지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근데 달리니까 좋더라고요. 달려. 그냥 신체적으로? 네. 그냥 몸을 쓰니까 좋더라고요. 바람 쐬면서. 그거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예, 제가 청년들, 우리 남성들한테도 그 자매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찰 때, 그 욕구가 가득 찰 때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나가서 뛰라 그러거든. 그 신체를 쓰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혹시 방법이 있어요? 자신만의 방법? 저는 감정적인 생각으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내리려고 매우 부단히 노력하는 편이에요. 이게 내가 정말 내리는 결정이 감정적인 결정인가 아니면 이성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내리는 결정인가라고 그렇게 내리고 있어요. 그래. 그런데 사업을 때려치고 싶은 때 때려치지 못하는 거 내 거라서? 너무 많죠. 근데 책임이 너무 커요. 그걸 때려치고 났을 때 그냥 좀 쉬자. 좀 뭐 한 달 정도 좀 그냥 쉬자. 이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질 게 일단 너무 많아서 쉽게 그런 생각은 못 하지만 그래도 더 커지기 전에 빨리 그만두고 월급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많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더 많다 O, 직장 동료나 후배에게 스트레스가 받을 때가 더 많다 X. 상사 O, 후배나 동료 X. 하나, 둘, 셋. 와, 다 상사구나. 그래서 꼰대들 때문에 못 사는구나. 언제 가장 스트레스 받아요? 상사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
그러니까 네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아니요, 저는 정말 성심성의껏 모든 걸 다 쏟아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그게 뭐야라는 답변이 올 때 저는 너무 허탈합니다. 그런데 상사가 맞을 때도 있잖아요. 거의 없어요? 그런 상사였으면 저는 오를 들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상사기 때문에 저는 오를 들었어요. 가장 짜증나는 상사의 타입이 어떤 타입? 멍부. 그거 네. 멍부 차라리 멍게가 난 것 같아요. 그 멍부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컨트롤해요? 저는 그냥 일단 내비둬? 아니요. 저는 텍스트로 얘기를 합니다. 글로. 네, 왜냐하면 증거가 남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말로 하면 계속 A를 질문했는데 B를 대답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문서화 해두자. 그래서 그냥 뭐 회사 메신저로 대화를 하거나 질문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다음에 문자 올 무섭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 되는데요? 조심해야 돼. 제가 상사는 아닙니다. 예, 제가 상사는 아니고, 예, 우리 희영이는. 커뮤니케이션을 못할 때 업무 다 분배를 비슷한 해야 얘기네. 되는데 네, 다 비슷한 얘기. 왜 상사는 청년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못할까요? 저의 경우에는 혼자 생각하시는 부분이 너무 커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뭔가 얘기할 여유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 젊은이들 많이 만나보면 대체적으로 동료들이나 이런 데서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막 예전같이 이렇게 막 경쟁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예전같이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위에 있는 선배나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는 너무 커요. 그러니까 저희들 청년 때보다 너무너무 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한데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상사들하고도 또 잘 알잖아요. 그 나이 또래. 근데 그분들도 되게 힘들어요. 네. 그분들도 행복하고 막 그분들도 요즘 젊은이들 다 똑똑하다 이게 아니고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거 지 밖에 모른다. 뭐 딱 땡 되면 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사가 혹시나 이런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시 퇴근이나 뭐 이런 거 외에 어떤 거를 이렇게 요구할 때 그때 힘든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서 힘든 거예요? 요즘은 이제 정시 퇴근 이런 이슈 거의 없지 않아요? 거의 칼퇴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네. 회사가. 맞아요. 그런 이슈는 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없게 된 이유도 네. 이제 눈치가 보이니까 상사들이.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상사들이 뭐라 하냐면 그들은 정시 퇴근하지만 자신들은 퇴근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있어요? 제가 상사 편 들자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할 일 다 하고 퇴근하는 건데 왜 그분들은 일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다. 미리미리 좀 공유해 주시고 네. 차라리 업무 분배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그쵸. 같이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혼자만 고생하신다고 생각하시지? 네. 자, 직원을 쓰는 입장에서 얘기해봐요. 이게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가 이제 오너인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답답해요. 그렇지.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의 업무 분장이 다 있지만 저는 그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업무들을 다 종합해서 이 회사가 굴러가는 걸 보니까 그거를 막 요구하고 얘기하고 뭐가 어쨌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오늘 얘기가요, 보니까 하루에 끝낼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속에 쌓인 것도 많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상사 쪽에 잠시 얘기를 한 거는 예를 들기 위함이지, 제가 편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에 이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탱크 목사의 청년 벙커, 지금 벙커 같은 데서 녹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벙커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직업, 제 직업 특성상 조금 주어진 시간 안에 업무를 처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좀 유능하신 팀장님들이 저에게 좀 본받을 만한 분들인 것 같아요. 제 주어진 시간 안에 일을 다 처리하고 개인의 시간을 잘 지켜내는 사람들. 직장 상사 중에서 좀 이제 그냥 회사 안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좀 어떻게 사는지도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어떤 환경에서 회사 생활을 하는지를 궁금해 하셨는데 제가 지금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일부러 저녁에 같이 밥 먹으려고 데려가셔가지고 막 야 저기야 그 단백질 채우러 가자 그러면서 이제 비싼 삼겹살 먹으러 데려가 주시는 좋은 상사님이 계십니다. 회사 분위기나 문화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리더십 팀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고 본받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표면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어떻게 더 악화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장기적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좀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들이 되게 좋고, 특히 가장 좋은 건 저희 그 직원들 자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굉장히 소중한 동료로서, 사람으로서 바라보고 또 대화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게 느껴져요. 그런 부분이 본받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 분위기는 좀 남초 회사인데 그래서 되게 좀 의사소통도 좀 마초적으로 하고 쉽게 말하면 약간 군대식인 그런 회사 문화인데 그래서 뭔가 그 평범한 직장 상사보다는 약간 좀 형 동생 느낌 아니면은 군대 선임 후임 느낌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뭐 경쟁을 한다거나 이러기보다는 좀 같이 팀워크 위주로 많이 업무를 달성하는 편입니다. 대표님은 일단 잘한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이 있으시고 또 못한 거에 대해서는 또 확실히 쓴소리를 하는 대표님이신데 일단 뒤끝이 없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뒤끝 없이 제가 못했던 부분, 잘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어서 제가 업무적으로 더 디벨롭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